안녕하세요, 모토쇼건입니다. 오늘 시승 중인 바이크는 모토구찌 V7입니다. 모토구찌는 저희가 올해 1월에 그 피아지오 코리아가 모토플렉스를 서울에 오픈하고 나서 저희가 여기 이슈 컨텐츠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7개월을 기다려서 지난 8월부터 모토구찌 코리아가 신모델인 V7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스페셜 모델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스톤 모델 중에서도 100주년 기념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세대 교체에 따른 변화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전 세대인 V7 3 스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모토구찌 V7 특유의 이 연료탱크 디자인과 엔진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이 두 모델 간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모델 간에. 근데 그것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사실 저는 이번에 모토구찌 V7을 시승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 모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모토구찌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토구찌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토구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모델이 V7 100주년 기념 모델인데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래서 1921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 2021년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탈리아 북부의 꼬모 호수에 있는 만델로 델라리오라는 동네에서 탄생한 모터사이클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그 이탈리아 모터쇼 참가하기 전에 그 만델라 델라리오에 있는 모토구찌 공장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공간처럼 호숫가 옆에 이런 산 아래 딱 모토구찌 공장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치 밖에서 보면은 공장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100년 동안 모터사이클을 만들어 온 곳인 만큼 굉장히 모토구찌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장에 다녀온 거는 또 더모토, 모토톡 최영준 편집장님 채널에 가시면은 저희 다녀온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토구찌의 로고는 이 독수리 모양이죠. 이 독수리의 로고를 채택하게 된 거는 모토구찌 탄생 배경과 모토구찌를 설립한 3명의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모토구찌가 탄생한 1921년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3명의 파일럿과 정비사들이 함께 설립한 브랜드인데요. 지오반니 라벨리와 카를로 구찌 그리고 조르디오 파로디가 3명이서 이제 공군에서 함께 공모를 하면서 우리 전쟁 끝나면 모터사이클 브랜드 하나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모토구찌의 시작입니다. 기계공학에 능했던 구찌는 모터사이클 설계를 맡고 자금력을 갖고 있던 파로디가 자본을 대고 레이서 출신이었던 라벨리가 레이스에 출전해서 브랜드와 모터사이클을 알린다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시험 비행 중에 지오바노 라벨리가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카를로 구찌와 조르디오 파로디 2명에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둘이 이탈리아 공군의 상징이었던 독수리 문양을 브랜드 로고로 채택하면서 라벨리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모토구찌 V7처럼 모토구찌를 레트로 모터사이클 브랜드로 흔히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모토구찌는 그 역사에서 이 모토구찌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전반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증명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에 모터사이클 브랜드 최초로 공장 내에 풍동 실험실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최초의 DOHC V8 엔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드라이브의 단점을 개선한 컴팩트 리액티브 샤프트 드라이브, 그리고 리어 스윙한 서스펜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추후에 모토구찌 기술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V7, 모토구찌 V7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구찌 V7은 모토구찌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는 모토구찌의 아이콘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V7이 모토구찌의 역사에서 힘든 고비마다 모토구찌를 다시 살려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모토구찌 V7이 처음 등장한 건 1967년이었습니다. 1964년에 카를로 구찌의 사망 이후에 모토구찌가 이제 자금난을 겪게 되었는데 1967년에 이 V7을 출시하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에 V7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모토구찌 V7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바로 연료 탱크 아래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양옆으로 솟아오른 세로 배치형 V-트윈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모토구찌 V7은 곧 모토구찌 역사에서 세로 배치형 V-트윈 엔진을 채택한 최초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엔진 모양이 모토구찌의 상징이죠. 때문에 모토구찌 V7은 그 처음 시작부터 모토구찌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한 모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또 모토구찌는 한동안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2000년에는 아프릴리아에 인수가 되었고 2004년에는 아프릴리아가 피아지오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2004년에 모토구찌도 함께 피아지오 그룹 산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피아지오 브랜드에 편입된 다음에 2007년 모토구찌는 새로운 V7을 출시했습니다. 그때 탄생한 모토구찌의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그리고 그 다음에 출시한 세 번째 모델이 바로 뒤에 보시는 V7 3이고요. 그 다음으로 출시한 것이 바로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토구찌 V7입니다. 이제 세대를 구분하던 1, 2, 3 붙었던 뒤에 숫자는 사라졌고 모토구찌 V7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이번 모토구찌 V7은 단순히 세대 교체, 연식 변경 모델이 아닙니다. 엔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744cc 엔진에서 지금은 853cc 엔진으로 배기량이 커졌습니다. 스펙표상의 성능만 두고 봐도 최고 마력은 52마력에서 65마력으로 13마력 높아졌고 최대 토크는 60Nm에서 73Nm로 13Nm 커졌습니다. 저희가 이 두 모델을 번갈아서 시승을 해봐도 가장 처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엔진 출력의 증가였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클러치 레버를 놓으면서 붙여 나갈 때 이제 리어에 전달되는 토크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고 확실하게 느껴졌고, 주행을 할 때도 신형 V7 같은 경우에는 제가속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RPM 게이지나 기어 단수에 상관없이 스로틀을 감으면 그 즉시 리어에 전달되는 그런 토크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와인딩을 탈 때도 탈출을 할 때 스로틀을 감으면 탈출을 할 때 그런 동력이 전달되는 속도나 그런 힘 자체의 크기도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엔진뿐만 아니라 차체의 전반적인 주행 감각이 정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전 세대 V7 3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신형은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큰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서스펜션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만 봐도 지금 신형 모델은 스프링이나 이 안에 댐퍼의 크기도 훨씬 두껍고 길어졌고요. 또 서스펜션의 각도도 더 누워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에서 훨씬 더 쿠셔닝, 그러니까 이 요철을 지날 때 요철을 걸러내는 능력도 훨씬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세대 V7 3를 타는 라이더와 신형 V7을 타는 라이더의 모습을 보면 신형 모델에서 더 노면을 잘 눌러주는 것을 느껴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감각 때문에 신형 V7 쪽이 조금 더 클래식한 주행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모터사이클들, 이제 스포츠 바이크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을 탈 때처럼 브레이킹을 하고 앞에 하중을 실어서 돌아나가는 그런 코너링보다는 리어를 엉덩이로
돌리면서 탈 때 더 자연스럽고 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신 모터사이클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전 세대 V7 3의 코너링이 더 민첩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리어 타이어의 사이즈가 변경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신모델로 오면서 리어 타이어의 폭이 이전에는 140mm에서 150mm로 증가를 했는데요. 배기량이 커진 만큼 리어 타이어의 증가가 평소에 라이딩을 할 때는 더 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코너를 극단적으로 더 빠르게 지나갈 때는 확실히 리어 타이어의 사이즈가 커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클래식한 구성으로 보이지만, 모토구찌 V7은 일단 디지털 계기판을 신형 모델로 오면서 채택하게 되었고요. 이 디지털 계기판에는 RPM 게이지도 포함이 되고, 실시간 연비나 평균 연비, 그리고 시계와 외교 온도, 그리고 기어 인디케이터까지 다양한 정보,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1, 2단계의 해지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1단계에서도 조금 개입이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스로틀을 조금 강하게 감거나 미끄러운 노면을 지날 때 좀 트랙션 컨트롤의 개입 강도가 강하다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이 모델의 분류 자체가 최신의 네이키드 스포츠 모델이 아니라 클래식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트랙션 컨트롤의 개입 강도가 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 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도 LED 헤드라이트가 채택이 되었고요. 또 방향지시등도 LED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사실 몇 개 있는데요. 조금 얇아서 빈약해 보이는 프런트 서스펜션과 함께 가장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바로 사이드 스탠드입니다. 사이드 스탠드가 굉장히 접기도 불편하고 펴기도 불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작동 감각이 너무 뻣뻣하고 무겁다고 할까요? 이 점은 기름칠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스위치 뭉치의 디자인도 클래식하다기보다는 그냥 일제 바이크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디자인인데, 이런 점들은 좀 경쟁 모델에 비해서 아쉽게 느껴지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V7은 기본적으로 지금 옥탄가가 95, 미니멈 95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고급류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슈퍼커브에도 고급류를 넣고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연비나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항도 아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V7이 연비가 좋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뭐 연비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주행을 했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23.2km/L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봐도 준수한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토구찌 V7의 시토고는 795mm입니다. 제 키가 171에 72kg인데 또 사이드 스탠드가 잘 안 잡히네. 양 발이 모두 잘 갔습니다. 포지션도 핸들바가 조금 좁은 듯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이고요. 그냥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포지션? 클래식 오토바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모토구찌 V7 스톤의 가격은 1,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100주년 기념 모델인 첸테나리오 모델의 경우에는 1,63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스페셜 모델의 가격은 1,650만원인데요. 그 모델은 지금 LED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벌브형 헤드라이트인데, 지금 스톤 모델은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된 것과 달리 크롬으로 조금 더 클래식하고 화려한 멋을 더했고요. 또 휠이 캐스팅 타입이 아니라 와이어 스포크 타입으로 조금 더 클래식한 인상을 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토구찌
V7은 더 커진 엔진 배기량으로 더 강력한 추력과 토크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최신의 다른 브랜드들의 모던 클래식 모터사이클보다는 보다 클래식한 주행 감각을 제공해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하고 현 세대의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라이딩을 하면서 또 이전 세대와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해본 결과 꽤나 매력 있는 모터사이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모토구찌의 상징인 세로 배치형 VT인 엔진에 주는 그런 엔진 느낌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 엔진의 힘을 리어 샤프트를 통해서 리어의 휠에 전달되는 느낌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핸들링도 굉장히 가벼웠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보다는 크루저 바이크들 탈 때 그런 할리 데이비슨의 V-트윈 엔진의 그런 고동감도 느낄 수 있었는데, 뭔가 가장 뛰어난, 가장 화려한 무언가를 바랄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모터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브랜드가 가져온 헤리티지, 그리고 모터사이클에서 유일한 세로 배치형 V-트윈 엔진,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개성있고 의미있는 브랜드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형 모토구찌 V7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모터플렉스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압구정에 있고요. 대구, 부산, 현재 국내에는 3군데의 모터플렉스 매장이 있는데 각 매장에 가면 시승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